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도곡동 땅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 도곡 땅이 어디다고요? BBK가 어디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8일에 이어 29일, 오늘도 온 국민을 기쁘게 할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28일에는 김학의 전 차관이 항소심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검사 기소율 1%를 무너뜨리고 결국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이어 29일에도 낭보가 전해졌는데요. MB의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최종 선고받고 재수감이 확정됐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바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법정 구속될 때 MB의 표정을 보고 싶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또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까지 이런 판결이 선고될 줄은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1000페이지의 기록을 읽고 결론을 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졸속 재판이 아니고 뭐가 졸속 재판입니까?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대법원 오늘 판결은 대법원이 아니고 청와대 협력업체에 불과합니다.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일반 범들 하는 재판부에 일부에 붙여서 재판하는 자체가 그렇고,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일관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마치 이명박 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명박 측 변호인단의 강훈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졸속 재판이라고 주장했고, 또 국힘당 고문이자 MB 절친인 이재호 전 의원은 법원이 청와대 협력업체이자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저는 이들의 주장에 실소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13년간을 끌어오던 재판에 최종 판결이 났는데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의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용선고에 따른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회사 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 원 혐의와 횡령 246억 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의 인정액이 94억 원으로
1심보다 8억이 늘어나면서 형량이 2년이 가중됐습니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 원으로 5억이 더 늘어났는데요. 이로써 헌정사상 연속 3회에 걸쳐 각하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마침내 감방 셔틀을 끝내게 된 거죠. 마지막 바람은 보석 없는 완전한 17년 만기 출소를 바라는 마음뿐인 거죠. 여기에 같은 날 MB 충북으로 널리 알려진 국힘당 조혜진 의원의 선거법 위반 판결도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힘당 조혜진 국회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구형을 서면으로 받았다며 검찰이 형량을 서면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전날 조 의원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공판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판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인데요. 지난 7일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한 구형에서 이례적으로 형량을 표명하지 않고 추후 서면 제출한 겁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는데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부터 사법거래 등 정치권에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민감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내부 규정에 의해 협의를 거쳐 처리한 사항이다라며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혜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튜버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당시 자유한국당 경쟁 후보로 나선 홍준표, 박상호 후보들과 가상대결 구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치 자신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비춰지는 발언을 하는 등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조 의원의 선고심은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데요. 뭔가 이상하게 진행된다는 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냄새가 난다고 말하죠. 냄새가 납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